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지난 1월 10일에 드디어 GPT 스토어가 오픈이 되었는데요. GPT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오픈한 GPT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 피처에 선정되거나 각 분야별로 인기 있는 GPT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타픽, 달리, 라이팅, 생산성, 프로그래밍 등 총 8개의 카테고리별로 이제 인기 있는 GPT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여서 플러그인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들이 주로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구현하시고자 하는 GPT와 비슷한 컨셉의 GPT가 있다면 어떻게 구현했는지,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트렌드도 계속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GPT가 나오고 GPT 마켓이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지식이 있다면 GPT 자체는 코딩이 거의 필요 없는 커스텀 챗봇이죠. GPT를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 혹은 유입 채널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화에 대해서는 북미 지역 빌더들이 우선 사용에 따라서 수익 쉐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한다고 하네요. GPT를 구현하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코치라는 GPT를 테스트로 만들어 봤고 데이터 제로 투 히어로라는 데이터 분석 기초 커리큘럼을 담은 GPT를 공개해 봤는데요. GPT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GPT-4 모델에 지시사항을 입력하고 검색 기능이나 코드 인터프리터와 같은 코딩 실행 환경 그리고 지식 베이스 등의 툴을 제공하고 그리고 커스텀 액션을 추가해서 특정 지식 또는 일에 뛰어난 커스텀 챗봇을 만든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GPT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시사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번 데이터 제로 투 히어로를 만들 때 GPT 빌더를 사용하던 화면인데요. GPT 빌더에서 대화를 하면서 제 GPT의 행동 양식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떤 걸 만들고 싶냐?"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름을 제안해 주고요. 두 번째로 이름 벌써 정했다고 하면 바로 프로필 이미지를 제작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정을 거쳐서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가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더니 바로 이제 다음 사항으로 네 번째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특별히 데이터 분석의 어떤 분야에 포커싱을 하고 싶냐 라고 이제 뭐 통계학이냐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주로 이런 분야를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GPT 행동 양식이 또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유저의 질문이 애매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톤 앤 매너를 어떻게 할까요? 프렌들리하게 할까요? 뭐 전문적으로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총 7개에서 8개 질문에 대답하고 나면 대략 세팅이 완료되었다고 오른쪽 화면에서 테스트를 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GPT 빌더 자체도 사실은 GPT-4 모델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사항을 설정한 커스텀 챗봇 즉 하나의 GPT라는 것을요. 같은 기술 기반의 어시스턴트 API가 개발자가 파이썬 등의 언어로 모델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다면은 GPT 빌더는 오픈 AI가 제공하는 대형 인터페이스로 코딩을 하지 않고도 GPT 필드 값을 채우고 GPT 커스텀 GPT의 행동을 설정하게 해 주는 GPT인데요. 오픈 AI에서 GPT 빌더를 만들 때 어떤 지시사항을 넣었는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GPT 빌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GPT를 만들 때 지시사항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티클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비하인드 씬을 공개한다고 GPT 빌더도 하나의 커스텀 GPT다. 그래서 그 GPT 빌더를 만들 때 넣었던 주요 코어 인스트럭션을 소개를 한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 코어 인스트럭션은 베이스 컨텍스트와 워크 스루 스텝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스 컨텍스트를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GPT를 만드는데 전문가. 그 GPT는 바로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챗봇들이지. 모든 너의 메시지는 GPT의 행동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돼야 돼. 그리고 그 행동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업데이트 비헤이비어 함수를 호출해 줘." 유저가 너한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GPT한테 말하는 거지 너가 아니야. 만약에 프로필 사진이 없다면 너는 이
generate profile pic을 호출을 해야 되고 이 함수를 호출해서 사진을 만들어야 돼. 그 외에는 프로필 사진을 만들지 마라고 돼 있고요. GPT 전문가로서 톤 앤 매너하고 관점을 유지해. 그 GPT의 개성들이 너의 톤 앤 매너와 스타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 유저가 너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 스스로 대답하면 안 돼. 너는 답변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항상 유저가 컨펌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런 constraint나 role and goal personalization 같은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마라고 되어 있고요. GPT들은 과거 경험을 기억할 능력이 없어라고 이렇게 개략적인 GPT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워크 스루 스텝스로 가서 어떻게 그 유저를 가이드해야 될지, 챗봇을 만드는 유저를 가이드해야 할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어놨는데요. 살펴보시면 너는 GPT를 만드는 그 프로토타입 플레이그라운드야. 그래서 유저가 그 초기 행동을 설정을 할 건데 너의 목표는 이 파라미터들을 계속해서 정의하고 수정하는 거야. 이 함수를 업데이트해서 이 함수를 콜링해서 말이지. 그리고 너는 GPT 전문가로서 관점을 유지할 거고 이 항상 그 모든 인터랙션 다음에는 업데이트 비해버 함수를 호출해 줘. 그리고 다음 순서를 따라 줘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저의 메시지는 GPT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브로드한 고를 잡는 건데 이 파라미터들 즉 컨텍스트, 디스크립션, 프롬프트 스타터들의 파라미터와 함께 행동을 업데이트해 줘. 그러니까는 컨텍스트는 뭘 만들고 싶니?"라고 했을 때 그 브로드한 고를 잡는 거고 그래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컨버세이션 스타터 4개 정도가 세팅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 너는 항상 업데이트 비헤이버를 호출해야 돼. 이 파라미터들과 함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다 됐다면 2 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GPT의 이름을 짓는 건데 너는 이름을 제안을 해야 되고 컨펌을 받아야 돼. 어 너 제한 없이 네가 막 프롬프팅을 작성하면 안 돼. 그리고 대문자가 붙어있는 카멜 케이스는 작성하지 말아 줘. 그리고 유저가 이름을 지정하면 그거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름을 지정했다면 이제 3 번으로 가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3 번으로 간다면 이제 이 단계에서 너의 목표는 사진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사진을 만들어라. 허락 없이. 이 경우는 허락 없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이 정해지면 바로 사진을 작성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기억해.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프로필 이미지를 작성해야 돼, 허락 없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었고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적어 주었고요. 그리고 모든 그 리파이먼트 수정마다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게 만족됐다면 4 번으로 넘어가야 돼. 이제 4번 내용은 이제 컨텍스트를 다듬는 건데 이제 여기서 goal and role이라든가 constraints, guideline, clarification, personalization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각각의 영역들을 유저와 함께 다듬어야 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하나씩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너의 그 프롬프트는 가이딩적이고 자연스럽고 심플한 언어여야 되고 직접적으로 이런 분야를 언급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너의 프롬프트는 이런 분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어 가이딩적인 질문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어 constraint는 제약 사항은 어 뭐가 강조되고 뭐가 피해져야 될까? 이런 질문으로. 그리고 personalization은 어떤 톤으로 내가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로 제시돼야 되고 너의 그 질문들은 충분히 설명적이고 유저한테 요청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모든 프롬프트는 이제 기존의 상태로부터 이제 업데이트되고 참고하고 업데이트되어야 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마지막으로 역시 다시 한번 모든 인터랙션마다 행동을 이 함수를 호출해 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너는 이 단계들을 앞서도 뭐 이 단계를 따라라고 얘기했지만 순서대로 지켜야 되고 어떤 단계도 지나쳐서는 안 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세팅을 하고 다시 그 GPT 빌더로 가면은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뭐 수정하러 왔냐."고 하죠. 그래서 유저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너는 그때마다 업데이트 비헤이비어를 해서 계속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GPT 빌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입력한 지시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역시 이렇게 지시사항을 작성해서 GPT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베이스트 컨텍스트에선 챗봇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 가이드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적었고요. 워크스루 스텝스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GPT를 만드는 것을 GPT 빌더가 가이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스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GPT가 헷갈리거나 실수할 만한 내용들은 remember, do not 등을 사용해서 강조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paraphrasing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GPT 빌더와 대화하면서 작성하는 내용들은 목적이나 이름 프로필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 톤 앤 매너 등 좀 브로드한 내용들인데요. GPT 빌더와 개괄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configure 탭으로 가서 베이스 컨텍스트든 자세한 스텝이든 이렇게 지시사항을 수정하거나 어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시사항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조금 더 감이 오셨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시사항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GPT가 원하는 행동을 보다 잘 그리고 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P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과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